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이 4월 18일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어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존 케리가 부통령인가요? 존 케리 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에 가갖고 지금 일단 4월 22일에서 23일 동안 있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과연 시진핑이 참석을 하느냐, 참석을 안 하느냐, 이제 그거를 갖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전 회의를 한 거죠.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가장 많은 이 탄소 배출을 하는 나라고, 그렇다 보니 먼저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20일에서 23일 날, 사실 기후변화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그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 뭐 기온이 상승해서 막 북극곰이 막 떠내려가고 뭐하고 막 이런 감성파리를 한다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탈퇴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믿지도 않았고, 제가 저번에 전전쯤인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 세상 얘기하면서 환경 분야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환경에서 중요했었던 거. 근데 그런 그 환경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는 우리도 본 거죠. 세상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온도도 낮게도 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장을 멈추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동안 하늘이 맑았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 어제는 황새비가 내렸어요. 황사비. 차를 잠깐 세워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꾸정물이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이제 22일에서 23일 날 모여요. 전 세계 정상들이 이제 전 세계라고 해봤자 이제 좀 주요 정상들이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미국, 중국, 뭐 유럽 연합 여기가 보통 주축이잖아요. 여기 정상들이 모여갖고 무엇을 얘기할까? 아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탄소 배출권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탄소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탄소세를 얘기하다 보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리백, 모든 전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수출할 때 탄소세를 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틀은 나왔었지만 아마 이날 아마 좀 세게 한번 공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난주에 저는 신재생에너지 주식의 비중을 좀 높여놨거든요. 그 신재생에너지 주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태양광, 풍력, 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그 뭐 ESS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식들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바이든이 되고 나서부터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 기간을 거쳤어요.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매물도 소화를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역배열에서 모여서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 초입에 있는 상태로 지금 전부 다 조정이 끝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음 주에 요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랑 뭐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되는 이쪽 주식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어떤 주식들이 있느냐? 요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4월 20일에서 23일 그 기후 정상회의 이걸 해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회의인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요거에 맞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보거든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한 뭐 재무 상태표 거기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여기 아마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데는 이제 무형자산으로 잡아주고 그 배출을 너무 많이 해갖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정해줘요. 요만큼 뭐 100이라는 기준을 정해주면은 이걸 넘어가는 요만큼은 아마 배출 부채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은 여기 남는 누군가에게 사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자산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내년부터 벌어질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철강주나 조선주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추천하고 매수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통적인 굴뚝 사업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해요. 각종 가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는 적용이 될 텐데 작년 재무제표상에서도 요 문제를 다뤄줬어야 돼요. 근데 아무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쉬쉬하는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아마 요거 조금 지나면은 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질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토대로 이제 재무제표 상에 이제 회계상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배출권 써 있고 배출 부채 칸이 있는데 전부 공란으로 돼 있어요. 아무도 표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라고 하면은 배출권으로 나가는 배출 부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탄소 배출권에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대장은 그린 케미칼이에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주식이고, 이산화탄소 포집해갖고 그거를 저장하고 분해하고 이런 거 관련된 회사고, 원래대로라면 옛날에 탄소 배출권 실질적인 대장은 휴캠스인데 본업을 하고 있었던 분야가 이제 원래는 그 한화솔루션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한화솔루션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그래갖고 휴캠스의 주식이 쭉 빠졌어요. 근데 얘네는 사실 다른 거보다 탄소 배출권으로 움직였었던 거고, 그린 케미칼은 작년에 나왔는데 뭐 실적이 나쁘지도 않아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개선이 됐고, 그린 케미칼 그리고 KC코트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진시설 그리고 뭐 유니슨 그리고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뭐 뉴질랜드에 뭐 살림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사업에 쓸만한 뭐 이렇게 뭐 펄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조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그게 엄밀히 따지면 배출권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배출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원래는 요 세 개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나온 게 작년에 이제 그린 케미칼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트나 아니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얘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얘가 따라갔는데 얘가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갖고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바람에 얘가 급락을 했었고, 얘랑은 잘 나가다가 돌발 악셀을 맞은 거고, 유니스는 원래는 얘는 그냥 단순 테마주였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캐즘 구간 동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고 이제 정부에서 풍력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 이쪽으로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풍력이면서 탄소 배출 테마 안에 들어가요. 한솔홈데코도 그렇고.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신용 비중이 너무 높아요. 항상 뭐 7%에서 10%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전체 주식이 100억이다라고 하면은 많게는 10억까지 신용 대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갈 때는 가겠지만 한번 매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락을 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뭐 그린 케미칼 우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슨 보시고, 얘는 실질적인 대장이지만 좀 무거워요. 수익성까지 같이 보시려면 그린 케미칼 한번 이번 주에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신재생은 저번에 제가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ESS며 뭐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항상 나와요. 먼저 태양광 보시고 그리고 풍력 보시고, 아마 이번에는 EU도 모이고 하는 거 보니까 수소 얘기도 나올 거고, 전기차는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모든 정책이 몰리다 보니 요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냥 패스하고, 이 수소 연료 같은 경우도 그린 수소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린 수소. 우리나라에서 수소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화학이나 이런 공정에서 나오는 그 배출되는 거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아갖고, 그러니까 부생적으로 잡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한 수전의 방식인 거고, 나머지는 기존의 그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수소는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막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셔야 될 거는 그린 수소. 근데 그린 수소는 우리나라가 좀 약해요.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린 수소 쪽을 보신다면은 차라리 뭐 연료전지 쪽으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뭐 두산 퓨어셀 있고 S 퓨어셀 있어요. 근데 뭐 탄탄한 거는 두산 퓨어셀이니까 뭐 그쪽으로 보시고 두산 퓨어셀 그리고 S 퓨어셀 그리고 뭐 동아 퓨어셀이라는 뭐 작은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동아화성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니까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은 조정은 끝나고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눌림목을 형성한 구간이에요. 얘네들도 다 같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순서는 제가 볼 땐 풍력이 가장 셀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 다음에 풍력이 2등 정도 될 것 같고 태양광이 한 3등, 수소가 4등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소에서는 그린 수소를 보시고 그 안에서 연료전지 쪽으로 보셔서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동아화성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하는 거는 이번 주에 이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아서 풍력은 대장은 사실 CS 윈드예요. 윈드타워 세계 1위. 그 다음에 삼강 M&T 그리고 세진중공업, 유니슨 이렇게 있는데 CS 윈드 자회사인 베어링만 하는 CS 베어링 요런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탄탄한 거, 뭐 수소 충전소까지 하는 거 뭐 굳이 더하자면은 효성그룹의 효성중공업이 있어요. 효성중공업. 요것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좀 무겁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수익성 위주로 보시려면 얘가 좀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단타 치는 개미들이 좋아하는 건 유니슨.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좋아하는 거는 CS윈드랑 삼강 M&T예요. 그리고 세진중공업과 삼강 M&T는 조선업의 수혜도 받아요. 어차피 조선 기자재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조선업과의 콜라보도 볼 수 있고, 기관 외국인들은 얘네를 좋아하고, 그리고 얘도 기관 외국인도 좋아해요. 얘네들도 좋아하는데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 개인들은 좀 이쪽으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종목 선택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삼강 M&T를 제일 좋아하지만 단기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니슨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태양광은 없죠, 별로. 한화솔루션. 근데 얘는 너무 큰 회사니까. 근데 기관 외국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상승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근데 전 태양광보단 풍력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뭐 신성이 엔지. 뭐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그 외에 뭐 윌링스 있고 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 한데 얘네가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얘를 보시고 좀 가볍게 보시려면 근데 얘 가볍지 않아요. 시가총액 상당히 커요. 그러면 거래량이 적으면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얘가 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S에너지 같은 경우는 S퓨어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이번 주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 기술적으로도 이제 바닥을 다진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졌다라는 거는 이게 조정을 끝내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평선이 모여있고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 상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인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이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배출권에 대해서 배출 부채, 뭐 배출권 그게 이제 자산에 잡히고 부채에 잡히고 그러면은 재무제표상 나중에 말씀 손익계산서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뭐 포스코 얘기하고 포스코가 그린 수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먼 얘기예요. 배출권 얘기는 당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마이너스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이 당기순이익이 쪼그라들죠.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나오던 게 배출권 때문에 500억이 나와요. 그럼 EPS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PER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고평가처럼 보이면은 저평가여야지 저평가 매력이 그러니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데 저평가가 아닌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소 배출권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